역사는 반복된다. 그러기에 역사는 인간이 망각할 때마다 시간을 앞질러가 다시 인간을 훈육한다. The radio listen to at night. I'll tell you a story. 1950년 9월 15일 눈부시고 벅찬 환희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장진호 전투 제2편 인천의 영광 그러나 원산 상륙. 이날 한국전쟁의 전환점이 되었던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됐습니다. 사실상 일본을 지배하고 있던 총독이자 미 극동군 사령관이며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원수의 50년 군생활에서 가장 눈부신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서울 탈환 후 중앙청에 이승만 대통령의 손을 잡고 들어감으로써 다시 한번 본인이 아시아의 수호자이자 대한민국의 구원자임을 온 세상에 각인시켰습니다. 혈투 끝에 유엔군이 서울을 수복한 다음 날인 9월 29일 정일군 육군 총참모장이 가장 북쪽에 진출해 있는 동해안의 김백일 1군 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장군, 38순 북쪽에 점령하지 않으면 국군이 큰 피해를 입을 만한 적의 요충지가 있어? 네, 3사단 정면에 있는 하조도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정일권은 워커 미 8군 사령관에게 한국군 3사단이 38선에서 북한군 사격을 받아 큰 손실을 입고 있으니 공격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워커는 처음에는 내키하지 않다가 한 지역의 작은 전술적 문제라 판단하고 공격 작전을 허가해줍니다. 쾌재를 부른 정일권은 곧장 강릉으로 달려가 양양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종찬 장군의 한국군 3사단 23년대의 38선 돌파를 명령합니다. 단순히 북한군의 사격을 무력화시킨다는 명목으로 북진 명령을 내린 것이죠. 10월 1일 새벽 5시 드디어 한국군 3사단 23년대 3대대가 제일 먼저 38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경에는 양양에 돌입합니다. 동시에 좌측에 있던 한국군 수도사단 18년대도 양양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통일의 길이 열린 것이죠.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한국군이 38선을 넘은 10월 1일 이날을 기념하여 국군의 날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 후 한국군 3사단과 수도사단은 경쟁을 하며 북쪽으로 내달렸는데 불과 10일 만에 동해안 최대 요충지인 원산을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9월 29일까지 북진을 승인하지 않았고 그나마 북진을 승인한 유엔의 결의가 10월 7일에야 나왔으니 결국 한국군의 북진은 유엔의 사후 승인을 받은 셈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정일권의 38선 북진 유도 작전은 이승만 대통령과의 치밀한 사전 교감에 따른 것이죠. 10월 2일 한편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더욱 자신만만해진 메가더는 엉뚱한 계획을 내놓습니다. 메가더, 그는 필리핀의 해방자였으며 일본을 용서하고 재건시킨 사실상 전후 일본의 국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공산 세력과 성전을 벌이는 십자군의 현자처럼 비춰지고 있었죠. 또 그는 나아가 중국을 정복하려는 아시아의 시저이자 차후 미국 대권을 꿈꾸는 정치가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유엔군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미 8군은 38선을 돌파해 개성, 사리원, 평양으로 진격하고 미 10군단은 원산에 상륙해서 한경도 지역으로 올라간다. 메가더의 이런 계획에 대해 워커 중정을 비롯한 미 8군 사령부의 생각은 대단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우선 개전 초기부터 수많은 희생자를 내며 전선을 지켜냈던 워커는 그 누구보다 한국전쟁의 전개 과정에 대한 이해가 깊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낙동강 전선을 탁월한 지휘력으로 방어해내고 풍전동화 같은 대한민국을 구해낸 워커 장군은 원래부터 유엔군의 지상군 역할을 했던 자신의 미 8군에 미 10군단을 배속시킨다는 전제로 장차 있을 북진작전을 이미 구상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메가더로부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작전을 하달받은 것이죠.
거기에다 지휘권 이원화라는 전략같지도 않은 북침 계획을 들었을 때 방어전을 승리로 이끈 승장이었던 워커 장군 입장에서는 이런 조치는 사실 매우 치욕적인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맥어더의 북침 계획은 워커 장군이 보기에 개인적으로든 객관적인 전략 전술적으로든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당시 미식군단이 서울 북쪽에 있는 반면 미 1군단은 아직 수도권 남부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미식군단을 미 8군에 배속시켜 지상에서 38선을 돌파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작전이었습니다. 둘째, 만약 미식군단이 인천에서 원산 상륙을 위한 인원과 장비를 탑재하게 된다면 주력이었던 미 8군은 그 시간과 공간만큼 원활한 물자 보급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 그리 넓지 않은 전선에서 지휘권이 불필요하게 양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공격료도 양분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였는데 말하자면 8군은 18만 명의 병력으로 평양을 거쳐 압록강으로 진격하고 7만 명의 식군단은 번거롭게 한반도를 다시 돌아 원산으로 상륙하여 동해안을 따라 북진 중인 한국군 1군단을 흡수한 후 함경도 벽면을 따라 두만강으로 진격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8군과 10군단 사이엔 험준한 산악지대가 있었습니다. 이 낙림산맥은 2000m가 넘는 봉우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 두 부대는 심각하게 격리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격리폭이 무려 80km가 넘는 관계로 이 간격으로 만약 적이 우회 침투를 시도한다면 모든 유엔군 부대는 양 방향에서 심각한 배후 차단에 놓여질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또 나아가 북으로 진격하는 동안 한반도 중동부의 무시무시한 산맥들은 결국 주력 부대인 서부의 미 8군과 동부의 미 10군단이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을 오직 압록강으로만 제한시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투 소열이 어찌됐든 진격하는 이 두 부대는 서로 접촉이 단절될 수밖에 없고 사실상 서로 고립된 채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워커 장군은 미 10군단이 그대로 38선을 돌파하고 미 1군단이 그 뒤를 따라 평양을 같이 공격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미 10군단이 평양을 점령하면 미 1군단은 방향을 동쪽으로 전환시켜 이미 원산을 점령한 한국군 1군단과 연결하고 그 후 청천관과 함흥을 잇는 선에서 다시 미 10군단과 전선을 연결한다면 나머지 북한 지역을 더 신속하고 빈틈없이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이 워커의 작전 구상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매우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대다수 미군 지휘관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 측에서도 원산 상륙은 불필요한 작전이다. 미 10군단은 해상으로 진격하는 것보다 서울로부터 육로로 직접 공격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원산을 점령할 수 있다. 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심지어 맥어더 사령부의 병참 부장까지도 병참 지원은 분할하는 것보다 통일하는 방식이 훨씬 용이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도 그리고 강직한 신념의 사나이였던 트루만 대통령도 상대하기 쉽지 않았던 맥아더를 워커 장군과 미 8군 사령부가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맥아더의 고집으로 온갖 혼란을 겪은 끝에 미 10군단은 인천과 부산을 출발해 원산 앞바다로 접근합니다. 10월 19일 미 해병 1사단을 포함한 미 10군단 병사들은 해군 수송선을 타고 원산 앞바다에 하나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복병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것은 원산을 상륙 예정지로 정확히 예상한 소련군이 원산만에 깔아놓은 3천여 기의 기뢰였습니다. 맥아더는 어쩔 수 없이 합동참모본부에 구축함 한 척, 소해 구축함 2척, 고속 수상함 한 척을 요청하고 쉬쉬해가며 일본 소해정 8척까지 동원해 기뢰 제거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구 일본 해군의 비공식적이긴 하나 명백한 한국전쟁 참전이었습니다. 일본인의 특성상 패전으로 인해 모두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 이것을 간파한 일본의 전범 우익 세력들이 맥어더 요청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은 다시 한반도 문제에 어떻게든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전쟁은 일본 제권에 그들이 말한 대로 하늘이 내린 기회로 작용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한국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뢰를 제거하다 두 척의 미 해군 소유함과 한국 해군 516정 그리고 일본 소유정 19호가 기뢰 폭발 사고로 침몰까지 하고 맙니다. 그 사이에 수송선에 타고 있던 미군들은 배멀리에 시달리면서 코미디언 바보프의 조롱 섞인 공이나 보면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미식 군단의 행정 상륙. 그러나 원산은 이미 보름 전에 한국군이 휩쓸고 지나간 후방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결국 귀중한 병력과 시간을 한 달 동안이나 도로와 바다에 낭비한 셈이 된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원산에 상륙한 올리버 스미스 해병 1사단장은 의미 있는 코멘트를 하나 남깁니다. 이번만은 역사가 우리보다 앞서갔다. 라고 말이죠. 금쪽 같은 시간의 낭비와 김 빠진 행정 상륙으로 체면을 구긴 메가더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한반도 동북부 함경도 깊은 지역으로 미식 군단을 서둘러 진격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초적인 문제는 앞서 말한 대로 이미 메가더가 아군의 주력을 둘로 나누었을 때부터 발생했습니다. 유엔군이 인천을 먼저 수복한 것은 전략적으로 아주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경부선 철도 위에는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부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인천을 통한 보급로가 개척됐다는 것은 장차전의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미 10군단의 병력과 장비를 다시 실어 나르기 위해 인천항은 상륙 당시보다 더 북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북진을 위한 미 8군의 군수물자 하역이 훨씬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워커 장군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좁은 항구에서 한쪽으로는 부대를 탑승시키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군수품을 하역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10군단의 해상이동으로 38선 이북으로 북진하려던 미 8군은 예상대로 보급의 제한을 받아 예하 부대를 동시에 진격시킬 수가 없었고 보급이 완료된 이후에나 미 1군단부터 순차적으로 북진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메가더의 이 괴상한 작전으로 인천항을 확보했었으면서도 물리난을 겪은 유엔군은 북진 작전에 큰 차질을 가져왔고 중국군에게 압록강을 넘어 반격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줬을 뿐만 아니라 군대를 둘로 쪼개는 바람에 중국군이 들키지 않고 침투할 수 있는 80km가 넘는 넓은 공간까지 마련해 준 꼴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참전 준비 당시 마오쩌둥이 중국군 사령관 펑다이에게 지시한 최초의 작전 방침은 다분히 수세적이었습니다. 북쪽 산악지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한다. 적군이 평양 원산선을 고수하고 더 이상 북진하지 않으면 우리도 평양 원산을 공격하지 않는다. 이들은 전쟁 초기 다만 한만 국경과 남한 사이에 유효한 완충지대가 필요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메가더의 엉뚱한 작전 계획이 마오쩌둥의 자신감에 불을 지펴주었습니다. 결국 메가더의 이런 치명적인 양날개 작전은 중국군에게 대반격의 기회를 제공한 셈이 돼버렸던 것이죠. 메가더의 계획대로 북진을 개시한 유엔군은 북진하면 할수록 넓어지는 전선으로 병력은 더욱 분산됐습니다. 그로 인해 부대 간의 단절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횡적 연결을 할 수 없는 부대의 간격은 결국 유엔군이 스스로 자초한 큰 위험 요인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런 거대한 간격은 참전을 결심한 중국군에게 훌륭한 침투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한 중국군의 대포위가 완성되었을 무렵에는 유엔군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각계 격파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가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반도 북부를 동서로 나눠 진격했던 모습이 400년 전에 있었던 임진왜란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400년 전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명가도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 선봉인 고니시 유기나가, 가토 기요마사, 구로다 나가마사 등의 3개군으로 조선을 유린했던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주력인 고니시군과 가토군은 충주에서 합류한 후 북상하여 서울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본 오사카성에서 전장을 총괄지휘하던 토요토미는 서울 점령한 후 침략군 주력을 둘로 나눠서 고니시군은 평안도를, 가토군은 함경도로 각각 나누어 진격시켰습니다.
당시 토요토미는 라이벌인 고니시와 가토의 경쟁심을 이용하여 조선 침략을 조기 완수하고자 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 겉으로만 떠든 정명가도라는 것이 단지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하찮은 명분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명나라 원정을 위한 길을 얻기 위함이었다면 굳이 주력을 양군에서 조선에서도 외질할 수 있는 함경도 지역으로 진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명으로 진출하려면 당연히 경의 축선을 따라 북진해서 요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고, 당시 함경도 북쪽의 만주는 여진족이 실질적으로 관할하던 명의 강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침략군을 둘러 쪼개는 것은 일본 스스로 명의 정벌은 단지 명분이고 조선 침략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력이 분산된 평안도 왜군은 조명 연합군에 의하여 진격이 둔화되었고, 함경도로 진출한 가토군도 비록 왕자를 생포한 등의 심리적 승리는 거뒀으나 결국 조선 민중의 끊임없는 게릴라식 항전과 이순신 장군이 제해권을 확보하고 보급을 차단시키자 어쩔 수 없이 첩첩산중 개마고원에 고립되고 맙니다. 서울 수복 후 메가더도 아군 주력을 8군과 10군단으로 분산하여 동과 서로 나누어 진격시켰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그만의 입장에서 혹여 그것이 맞다 치더라도 도쿄에서 전쟁을 쥐하던 메가더는 400년 전의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듯합니다. 아니면 알고도 그랬을까요? 음모론적 관점에서도 이 문제는 그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토요토미처럼 전력이 분산된 상태에서 대륙으로부터 새로운 적들이 밀려올 경우 방어가 매우 힘들다는 교훈을 메가더는 간과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전쟁을 쥐한 메가더는 400년 전 토요토미와 똑같은 전력을 구사했죠. 그것은 서구인으로서 동양의 역사를 제대로 몰랐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메가더만의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메가더는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1950년 9월 말 기준으로 볼 때 중공군이 없었던 당시에는 북한군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고, 유엔군의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전력을 둘로 나눴을 것이라고 애써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충실한 보였던 워커와 알몬드로 하여금 북진 경쟁을 유도했을 수도 있었겠죠. 메가더의 두 장군이 서로를 견제하고 질투를 하였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8군과 10군단은 엄청난 속도의 북진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400년 전 토요토미 가신이었던 고니시와 가토가 경쟁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러시아에 들어간 나폴레옹과 히틀러처럼 말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또 반복되었습니다. 10월 20일 메가더는 미 8군의 예비인 187 공정연대전투단으로 서부 전선의 숙천, 순천 지역에서 공수작전을 실시합니다. 그 이유는 김일성과 북한군 주력의 퇴로를 차단함과 동시에 평양 부근에 억류돼 있던 다수의 미군 포로를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의 주력은 이미 청천강 이북으로 탈출한 상태였고 일개 연대 정도의 북한군 병사들을 포육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미군 포로는 이미 압록강으로 후송된 뒤여서 대부분 구출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메가더는 2차 대전 당시 연합군이 실시했던 모든 작전을 이 한국전쟁에서 다 한 번씩 써보기로 마음먹은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서부전선의 미 8군은 서쪽으로부터 미 1군단과 한국군 2군단이 잇따라 청천강을 건넜습니다. 또한 미 10군단이 맡은 동부전선에서는 한국군 3, 4단과 수도사단이 원산, 흥남 부근에서 교두보를 확대하면서 미 해병 1사단과 미 7사단의 상륙을 기다리며 북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양갈래길로 계속 북진하던 유엔군은 한반도의 지형상 정면이 갑자기 넓어지면서 보급선은 점점 더 길어지고 전력은 더욱 분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도만 대충 봐도 알 수 있듯이 앞으로 유엔군이 책임져야 될 압록강 하구에서 두만강 하구에 이르는 한반국 경선은 대략 1000km로 평양 원산선에 무려 4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압록강 두만강까지만 도달하면 전쟁은 끝난다라는 단순한 바람이 각 부대를 국경선을 향해 그대로 질주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서부전선의 8군과 동부전선의 10군단 사이에 80km가 넘는 간극은 그대로 방치한 채 이 지역에 대해 두 부대 모두 어떠한 지상 정찰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0월 23일 미 1군단은 미 24사단을 신의주를 향해 진격시키고 영국군 27여단에게 박천을 점령해 대령강에 도하를 준비하게 합니다. 이때 그 우측의 한국군 1사단은 군우리 북쪽의 나무다리를 건너 청천강을 넘었을 무렵에 예전과는 다른 폭풍 전야와 같은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다라고 기록합니다. 밤에 듣는 라디오.